2005년 숨막히는 열기가 가득했던 여름이었죠. 방학인데도 저희는 봉사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학교에 끌려 나와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제가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어설프게 겉멋이 들어서 어른들 몰래 담배 연기를 내뿜던 그런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기억의 시작은 바로 그 담배 한 개비 때문이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산 중턱, 가파른 비탈길 위에 있었는데 교문 앞에는 막 빌라가 들어서던 어수선한 공사장이 있었죠. 그것이 저희 같은 애들의 비밀 아지트이자 완벽한 흡연 장소였거든요. 저와 친구 민지 그리고 수빈이는 익숙하게 빌라 주차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빗소리에 섞여 시시덕거리던 바로 그때 빌라에서 한 아저씨가 뛰쳐나와 욕설과 함께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저씨의 욕설을 뒤로하고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왔지만 거세지는 빗줄기에 저희는 갈 곳을 잃고 말았죠.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으며 망연자실해 있을 때 수빈이가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 바로 옆에 버려진 무당집이 있는데 사람 눈을 피하기도 좋고 비를 막아줄 처마도 있다는 거였죠. 저는 무당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꺼림칙함에 망설였는데 그 근처에 살던 민지가 괜찮다고 부추겼어요. 그 무당이 장사가 안 돼서 떠난 지 오래라 지금은 텅 비어있을 거라는 말이었죠. 빗속의 추위와 막막함에 지쳐있던 우리들은 결국 그 위험한 호기심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무당집으로 향하는 길. 잡초가 무성한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샤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명백한 한기를 느꼈어요. 이건 비에 젖어 느끼는 추위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무언가 불길한 것이 이곳에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민지와 수빈이는 오히려 신이 난 듯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어요. 녹슨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미닫이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거실이 나타났고 양옆으로 방문이 하나씩 보였죠. 친구들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며 허세 부렸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제 목덜미를 시작으로 척추를 타고 아주 천천히 엉덩이 끝까지 쓱 하고 훑고 내려가는 그 끔찍한 감각.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죠. 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친구들에게 다급하게 말했어요. 느낌이 정말 좋지 않으니 제발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되려 저를 쫄보라며 놀려댔어요. 그 말에 저도 오기가 생겨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다시 물었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그때 왕성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민지가 왼쪽 방문을 가리키더라고요. 안에 뭐가 있을지 열어보자는 거였죠. 모두가 남자인 저를 떠밀었지만 저는 차마 그 문고리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공포. 그때는 정말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고 싶었다니까요. 결국 실랑이 끝에 왼쪽 방문을 열기로 했어요. 스르륵 하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훅 끼쳐오는 짙은 향냄새에 머리가 아찔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죠. 텅 비어 있어야 할 방 안에 온갖 무속 도구와 족자들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닦인 제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빈집이라며?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죠.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친구들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이거 봤으면 됐지 않냐고. 제발 그냥 돌아가자고요. 하지만 호기심은 공포보다 강했던 걸까요? 민지는 기어코 오른쪽 방문까지 열어보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버텼고, 결국 민지와 수빈이 둘이서 그 마지막 방문으로 다가갔죠. 저는 두려움에 몇 걸음 뒤로 물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민지와 수빈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그 자리에서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거죠. 그 정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뭔데? 뭐 있어?" 라고 물으며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봤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하고 선명한 그 광경을요. 방 한가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길고 축축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여자의 손에는 시퍼런 식칼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여자는 그 칼로 방바닥을 찌르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써는 게 아니었죠. 온 몸에 증오를 담아 소리 없이 내리찍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우리 셋은 그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에 홀린 듯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일정한 속도로 바닥을 찌르던 여자의 머리가 우리 쪽으로 아주 천천히 스르륵 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여자의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시익하고 올라갔어요. 우리를 분명히 인식한 그 미소. 그리고 다음 순간 여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푹푹 소리를 내며 칼로 바닥을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어요. 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누가 넘어졌는지, 누가 뒤처졌는지 확인할 정신 따위는 없었죠. 저는 할머니 댁까지 2분도 안 되는 거리를 해가 터져라 미친 듯이 내달렸어요. 할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제 등짝을 후려치시며 당장 절로 가자고 하셨어요. 법력이 높다는 스님 앞에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부적을 태운 물을 제게 건네주셨죠. 그걸 마시고 나자 스님은 새 부적을 하나 써주시며 졸업할 때까지 절대 몸에서 떼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며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이후 그 무당집에 다녀온 스님과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스님은 저를 무섭게 다그치셨어요. 그 집터는 본래 음기가 강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며,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원혼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라고요. 스님이 묘사하는 귀신의 모습은 제가 본 그 여자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제사상은
바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원래 살던 무당조차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마지막 재물만 남겨두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그곳을 2번 다시 가지 않았어요. 10분을 더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근처는 가지 않았죠. 함께 갔던 친구 민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 덕에 온 교인들이 모여 밤새 기도를 한 덕분인지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빈이었어요.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그저 철없는 헛소리로 치부해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이네 집은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 돌아가셨고요. 수빈인 결국 서울로 전학을 갔고, 그 뒤로 소식이 완전히 끊겼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일을 겪었지만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부적을 꺼내 보였죠. 하얗던 부적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온통 새카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검게 타버린 부적을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만약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들인 경험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